하루 1시간이면 충분한 최소한의 밥벌이를 슬라이드 하겠습니다. 곤도 고타로, 우석훈, 해제, 지음 권일영 옮김 하완 그림 세멘 파커스. 저자 곤도 고타로는 도쿄와 뉴욕에서만 살았던 아사히 신문 기자로 기골은 장대함에도 벌레를 무서워한다. 하지만 숙명적인 직업인 글을 쓰기 위한 최소한의 밥벌이를 궁리하면서 논농사를 지은 경험을 담은 이 책을 쓰게 되었다. 벼농사와 글쓰기를 같이 할 수 있을까? 저자는 직업으로는 농부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루에 1시간만 농사를 짓기로 합니다. 글쓰기를 위한 농사이죠. 나머지 시간에는 글쓰기에만 몰두를 합니다. 글만 쓰면서 밥을 굶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책의 내용처럼 하루 1시간 농부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실천해간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우선 제목부터 마음에 듭니다. 책의 제목처럼 하루 1시간이면 충분한 최소한의 밥벌이를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올터너티브 농부의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돌아와 도쿄가 불편해진 2002년쯤부터 조금씩 내 마음속에 다리를 튼 의문이 있었다. 사람은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건가? 노동은 괴로워야 당연한가? 원래 노동은 즐거움의 원천 아니었나? 대쉬 농사를 지으면 굶어 죽을 일은 없으니까 중에서 사람은 쌀만 있으면 어지간해서는 굶어 죽지 않는다. 그 흰쌀밥을 이제 내 손으로 마련하겠다. 아무리 인기 없는 글쟁이라고 해도 반찬과 맥주 값은 본업인 글쓰기로 벌자.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굶어 죽지 않기 위한 최저선, 생활 방위 사수선. 그게 쌀밥이다. 생활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글쓰기다. 내가 하고 싶은 일, 이걸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본업은 지킨다. 그리고 일은 아침 딱 1시간만 논에서 일한다. 이렇게 하면 남자 1명이 1년 동안 먹을 쌀은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대쉬 하루 딱 1시간만 농사를 짓는다 중에서 내가 어떻게 농사를 짓는지를 아사히 신문에 6개월간 연재하기로 했다. 알로하 셔츠를 입고 모내기를 해보았습니다라는 제목을 붙였다. 나는 여름이면 늘 알로하 셔츠를 입고 다닌다. 알로하 셔츠는 글쟁이로서 내 작업복인 셈이었다. 그렇다면 농부건 어부건 사냥꾼이건 내 스타일로 밀어붙이겠다. 시골에 살며 농부가 된다고 근본을 바꿀 수 있나? 내 스타일은 무너뜨리지 않겠다. 스타일은 아무래도 상관없다. 스타일이야말로 전부다. 내 알로하 셔츠가 객관적으로 멋진지 아닌지는 여기서 전혀 중요하지 않다. 내가 멋지다고 생각하면 그뿐. 그걸로 충분하다. 대쉬 알로하 셔츠는 포기할 수 없어 중에서 이튿날 아침에도 오전 8시에 논으로 달려갔다. 전부터 이른 아침에 원고 쓰는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기는 힘들지 않았다. 하지만 먹는 밥이 곱절로 늘었다. 집에서 출발하기 전에 꾹꾹 눌러 담은 고봉밥을 다 먹고 가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 없었다. 중고생 사내놈처럼 먹어치우는 50살. 노동을 한 뒤에 하는 샤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근육 운동 뒤에 하는 샤워보다 농사일을 마친 뒤에 하는 세수가 훨씬 상쾌하다. 일이 끝난 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푹 잤다. 눕자마자 골아 떨어졌다. 대쉬 시작은 잡초 제거부터 중에서 농협은행 문을 열고 들어섰다. 장화에 뉴욕 매츠 모자, 진흙투성이 알로하 셔츠를 걸친 얼터너티브 농부의 평소 패션 그대로다. 불안해서인지 필요 이상으로 목소리가 커졌다. 변모. 6개 주세요. 단정하게 제복을 입고 앉아있던 창구 여직원이 얼굴에 아주 큰 물음표를 띄우며 나를 바라본다. 당연하다. 이제 농협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금융 아닌가? 그런 도심은행 창구에 진흙투성이 초짜 농부가 나타나 변모를 내놓으라고 소리친 꼴이다. 대쉬 얼간이 초짜 농부의 신고식 중에서
그런데 스승님,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은 스문의 시간, 1년 내내 흐르는 건가요? 그렇지 어떻게 물이 끊이지 않을 수 있는 걸까? 산에서 빗물을 저장하고 있는 거야. 그럼 그건 원래 누구 거지? 산이 주인이지? 그러니 나누어 써야 하는 거고 스승님이 말씀하셨다. 농부들은 어떤 이치에 도통한 분들인 것 같다. 스승님의 첫 번째 어록이다. 대쉬 공동체 생활의 요령을 익히다 중에서 스승님의 헛간에 들어가면 농기구나 장비들이 깨끗하고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다. 그 순서가 결코 뒤섞이는 법이 없다. 농부는 남에게 보이는 모습이 구할이라고 한다. 농기구도 깔끔하게 정리정돈. 글쟁이에게 도구란 뭘까? 바로 어휘다. 어휘를 도구 상자에 깔끔하게 정돈해 언제라도 쓸 수 있도록 준비해 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다니기 위한 근력, 즉 문체를 단련해야 한다. 농부나 글쟁이나 다를 게 없다. 대쉬 글쟁이와 농부의 공통 철칙 중에서 도쿄의 살적, 태풍 때 물에 쓸려가 죽은 농부의 뉴스를 자주 보았다. 왜 태풍이 오는 줄 알면서 굳이 논밭에 나가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런데 그건 이해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었다. 자기가 농사를 지어보면 알 수 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보러 나가지 않을 수 없는 심정이 된다. 자네는 내일 태풍으로 큰 비가 오면 절대 논에 나와선 안 돼. 스승님이 내 걱정을 해주셨다. 자네가 쓸려 내려가면 이 늙은이가 대신 기사를 써줄 수는 없잖아. 다른 글쟁이를 찾아야 할 것 아닌가. 그런가? 다른 기자로 바꾸면 된다는 건가? 매정한 스승님. 대쉬 무시무시한 태풍이 몰려오고 있다 중에서 산도 있고 바다도 있는 시골에는 밭이 곳간이고 바다가 냉장고라는 분위기가 있다. 실제로 채소는 1인분만 재배하기 힘들기 때문에 혼자 먹고도 남는 여분이 생긴다. 수확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썩기만 할 뿐이니 이렇게 잡담을 나누는 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는 게 자연스럽다. 스승님의 말버릇은 쓸데없이 돈 쓸 일 없다는 것이다. 이건 인색한 게 아니다. 시골에 있으면 뭐든 돈만 내면 해결이라는 생활 태도가 좀 바보처럼 보인다. 대쉬 멧돼지 수렵 면허를 따볼까 중에서 이른 여름 아침, 바다에서 아침 해가 떠오르는 광경을 본다. 손을 모아 해를 향해 합장한 뒤 논으로 출근한다. 해안도로를 타고 달리면 파도가 없는 잔잔한 바다 위에 햇살이 부딪혀 부서진다. 논에서 돌아오면 글쓰기에 몰두한다. 저녁이 되면 글쓰기를 멈춘다. 서재 창밖, 산 너머 저편으로 해가 기운다. 숲이 우거진 산 너머로 커다란 오렌지빛 태양이 사라진다. 맥주를 한잔한다. 정말 아름답다. 대쉬 1년 결산, 쓴 것과 얻은 것 중에서 맺으면서 저자의 시도는 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의 25m 수영장만한 논에서 1년 논농사를 지은 결과 자기가 먹을 양의 1.5배의 수확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적당히 고단한 노동이 그의 글쓰기에 더욱 더 창의성을 더하게 하였습니다. 억지로 시간을 내어서 운동을 하는 도시인의 생활보다는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균형 잡힌 조화가 있는 시골 생활이 로망으로 다가왔습니다.